생체 리듬의 과학. 사친 판다지음 김수진 옴김. 사친 판다 캘리포니아 소크 생물의 연구소 교수로 생체 리듬 연구 분야를 선두에서 이끄는 전문가다. 퓨 장학생 줄리 마틴 노화 연구 정경과학자상 수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디에이고 캠퍼스에서 생체주기 생물학 센터의 장리 멤버이자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외국어 김수진. 생체 리듬 과학. 생체 리듬 고정란 시기에 들어가며 세균 이론과 등장한 위생, 백신, 항생제, 인류의 여러가지 보건 분야에서 기대 수명은 늘어났는데 지난 20년간 나와 동료자들 그리고 여러 과학자들이 일조 생물학이라는 작은 분야에서 관찰과 연구를 계속해 오고 있다. 생물학 등등등. 아마도 여러분은 생체 리듬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2017년 노벨상 수상 계기로 이 연구 분야가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전자들은 모든 측면에서 우리의 건강에 영향을 준다. 예를 들면 우리는 건강할 때 밤에 숙면을 취한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날 때 상쾌하고 에너지 넘치는 기분이 들면서 당장이라도 일하러 갈 마음이 생긴다. 이때는 장 기능도 완벽하게 정상적이다. 우리는 건강한 허기를 느끼고 맑은 정신을 갖게 된다. 오후에는 운동할 에너지도 생긴다. 밤에는 별다른 노력 없이도 잠자리에 들 수 있을 정도로 피곤해진다. 그런데 이런 일상 리듬이 하루나 이틀 잠시 방해를 받으면 우리 생체 시계는 이 유전자들의 올바른 메시지를 보내지 못한다. 과잉장애, ADHD, 우울증, 불안장애, 편두통, 당뇨, 비만, 심혈관, 치매, 여러 가지 온갖 병을 얻게 된다. 불행중 다행으로 자신의 생체 리듬과 쪼그라든 상태로 들어가는 일은 어렵지가 않다. 시간의 생물학을 둘러싼 비밀을 발견하는 여정. 역사적으로 특별한 시기인 1971년에 인도에서 태어나서 자랐다는 점에서 나는 행운하다. 여름방학과 철도역에서 교대 근무하는 외할아버지와 농장에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하는 친할아버지의 삶은 너무도 대조적이었다. 겨우 2시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서 마치 최소 1세기는 되는 괴리감이 느껴졌다. 자, 하늘은 내가 집에서 즐겨 먹던 과일이나 채소를 먹고 싶다고 이야기하자 사촌들이 이상하던 눈으로 나를 쳐다보고 기억이 난다. 나는 중학생일 때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었다. 시중 발고 수면 부족 상태였던 트럭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차량을 통제하지 못하고 사고를 내었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 진학을 했고 나는 당시에 현업에서 은퇴하신 외할아버지도 찾아뵙곤 했다. 외할아버지는 은퇴 후에 불과 몇 년 만에 치매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대학에서 석사가 이른 후에 첫 번째 과제는 바닐라 콩의 향을 띠게 되는 화학적인 메커니즘을 밝히는 것이었다. 얼마 후 나는 인도를 떠나서 21년간 나는 이 연구에서 몸을 바쳤다. DNA 복구 2007년 나는 새로 설비한 노바티스 연구전에서 geno막 연구를 했고 어떻게 두 번째 포인트는 우리 체내 시계가 그들의 타이밍 정보를 어떻게 전달하고 하는 명망 높은 소크 생명 연구소 2009년에 마침된 내 연구의 양대 분야 빛과 시간 하나로 합쳐졌다. 네요. 그해 2012년 우리는 도전 영역을 더 멀리 확장했다. 질병이 식수공은 아니라 생체의 고독의 붕괴와도 관련인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과학에서는 처음엔 우리의 발견을 회의적으로 바라봤지만 이제는 타이밍의 중요성에 대해서 2017년 미국 심장협회는 거의 70년 만에 음식 섭취 타이밍과 빈도에 관한 첫 번째 근거안을 발표했다. 나의 연구를 바탕으로 이 책이 생활습관에 간단한 변화를 주어서 생체 시기를 최적화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필요한 도구를 제공하고자 한다. 성인의 3분의 1가량의 비만, 당뇨, 심혈관, 고혈압, 호흡기 질환, 전식, 만성염증 같은 만성질환을 적어도 한 가지 이상 앓고 있다. 이제는 상황이 바뀌고 있다. 나이간에 여러분이 알아야 할 일이 더 한 가지 있다. 내가 연구하는 분야는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여러분과 같이 정직한 납세자와 독지가 덕분에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9.11 테러에서 2001년 9월 12일 내가 두려워했던 최악의 신호가 머리에 떠올랐다.
자, 이 책은 어떻게 구성되었나? 생체 시계. 여러분들 알겠지만 생체 리듬은 깨지기가 쉽다. 무엇보다도 이 책은 예방에 관해서 다루고 있지만 지금 당장 더 나은 삶을 사는데도 이러한 정보를 활용할 수가 있다. 2부에서 생체 리듬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하루를 잘 활용 방법이 무엇인지, 나이가 들수록 생체 리듬의 교란이 커진다. 나는 의학 박사가 아니기에 약을 처방할 수는 없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과학자 정신은 신체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우리가 실제로 알고 있는 너무나 더 없다는 것을 깨우쳐 주고 있다. 생체 일부에서 고장난 생체 시계가 건강을 위협한다. 일상에서 우리는 모두 교대 근무자다. 밤에 출퇴근하고 이렇게 교대하고 모두 교대 근무자이다. 거의 6년쯤에 우리는 우리 실험에서 200명에 육박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활동가 수면 패턴을 모니터해 보았다. 우리는 임산부와 아기가 있는 워킹맘 모니터도 하고 있는데 이들의 수면 패턴도 무척이나 불규칙하다. 워킹맘들의 경우에서 생활 리듬에서 이런 것들 보고 교대 근무를 하는 사람의 두뇌로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 교대 근무 생활에 하면 잠이 드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 혹시 야간 근무 생활이 다음날 우리의 기분에 그리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루 이틀 정도 밤늦게 깨어있다가 시차를 겪으며 여행한 지 이틀 정도 지난 후에는 불편한 느낌만 들 수가 있다. 놀라게도 현재 사망간의 첫 번째 사망 원인자음으로 인한 장애의 첫 번째 원인은 화재나 사고가 아니라 심장병이다. 이유는 생체 리듬과 관계가 있다. 교란된 신체의 문제. 생체 리듬이 깨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생체 리듬이 깨지면 이렇게 ADHD, 우울증 등등등등 불면증, 생체 리듬의 교란을 폐쇄성, 장누수, 증후군도 생기고 부정맥도 생기고 다양하군요. 이렇게 여러분 어떤 유형의 교대 근무자인가, 전통 교대 임시 사회 디지털 생체 리듬은 실제로 존재한다. 식물 실험은 꽤 쉬웠다. 다음 이루어진 연구들은 기하급수적으로 훨씬 더 어려웠다. 과학자들은 곤충과 새를 시작으로 나중에는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했다. 인간에게도 이와 같은 생체 체내 시계가 있는가 조사하기는 거의 불가능하지만 식물에서 곤충의 타이밍을 보았다라는 건데요. 1950년대 들어오면서 과학자들은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데 그들은 실험 지원자가 다른 사람하고만 연락할 수 있는 단순한 전화기를 만들었다. 생체 리듬이 정확히 24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런 세계 대부분에서 일주일 후 다음 일주일까지 시간이 정확히 24시간 아니기 때문이다. 지구가 수직적으로 기울어졌기 때문에 또 지구가 투에도 북방으로 넘어가도 오랫동안 태양을 바라보는 시기가 생긴다. 그러면 한 해 동안에는 낮이 서서히 길어지거나 짧아지기 때문에 일출 시각과 일몰의 시각이 달라진다. 적도에서는 이 차이가 아주 미미하지만 보스턴에서는 이렇게 일상생활 리듬과 나와 같은 과학자들은 성인을 대상으로 병리학 신진대에서 심지어 인지기능 차원에서 일상 리듬을 연구하고 있다. 아침에 잠에서 깨기 전부터 이미 체내 시계는 우리 몸이 기상을 대비하도록 준비를 시킨다. 눈을 뜨기 전에 이미 심부 체온은 0.5도 올라간다. 긴 밤에 숙면하고 아침 식사로 영양을 공급받은 데는 오전 동안의 학습과 문제 해결 임무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 생체에서 체온이 벌써 올라가는데 깨어나기 전에 그렇다라는 건데요. 저녁에 건강하다는 것은 몸에 긴장이 풀리고 피로감을 느끼며 별다른 노력 없이도 깊은 잠에 빠지는 것을 의미한다. 하루 동안의 생체 리듬은 체온 상승에서 멜라토닌 증가하고 멜라토닌 감소하고 우리의 많은 신체 기능은 낮 또는 밤의 특정한 시간에 최고조에 달한다. 밤이면 뇌에서 해독작용다. 낮 동안에 뇌세포는 영양분을 흡수해서 처리라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원치 않은 독소를 만들어낸다. 우리에게는 튼튼한 생체 리듬이 필요하다. 생체의 리듬이 필요해진다. 아이가 자라서 그놈을 떼게 되면 아치 건강생활을 통해서 신체 활동 시간이 정해지기 시작한다.
생체식인 우리의 어루 조기 리듬을 생성하기 위해서 빛과 음식의 타이밍과 상호작용하는 친의 타이밍 시스템이다. 빛의 활용에 대한 짧은 역사. 원소적인 생체 리듬이 진화하여 환경을 예측하고 예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인류의 모든 역사는 생체 시기와의 전쟁에서 이기려는 시도로 요약될 수가 있다. 우리는 현대 인류가 대부분 적도 부분에서 진화했다고 알고 있다. 그들은 오버 되면 먹이를 찾아서 떠나온 동물이나 은신처로 들어가기 위해서 충분히 몇 킬로미터를 달릴 수 있는 큰 긴장을 해야 되고, 인간은 밤을 쟁취함으로써 생존뿐 아니라 번영과 부를 얻는 티켓을 손에 넣은 것이 우리 인간인데, 불은 인간이 자신의 생체 시기와 맞서기 위해서 사용한 최초의 도구였다. 불을 통해서 화덕을 중심으로 한 생물은 인류 문명의 출현을 부채질했다. 불이 있음으로써 불이 추운 밤에 온기를 제공했듯이 불 덕분에 초기 인류는 적도를 떠나 북유럽아시아 등등에서 이주하는 모험을 감행할 수가 있었다. 초기 인류가 살았던 장소가 되었건 불은 저녁 생활에 매우 특별한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하루에서 보내는 저녁 시간은 불과 한두 시간으로 제한되었다. 불을 유지하기 어렵고 나중에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이다. 20세기로 젊으면서 전기와 전구가 서방세계 전체에 퍼져나갔다. 초장의 산업으로 광산업, 20세기 초에 농업의 기계화로 작물 수확량이 증가했다. 식량 생산이 기계화됨에 따라서 노동자들은 온종일 바깥에서 일할 필요가 없어졌다. 전화, 라디오, TV가 밤늦게까지 우리를 즐겁게 해주기 시작했다. 자, 이렇게 해서 건강에 좋은 불빛과 시력에 좋은 불빛은 같지가 않다. 아무나 빛의 밝기와 색상 여러 중 가장 다른 시간에 우리의 생체 시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밝혀낼 수 있다면 빛의 사용을 통제하여 건강을 증진할 수가 있다. 비타민 D를 함성하려면 밝은 햇빛에 피부를 노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생활에서 빛의 모습인데요. 인간의 눈은 카메라와 같이 작동한다. 눈에는 수백만 개의 막대 세포가 있고, 이 세포들은 고해상도로 이미지 세부상까지 포착하여 그 정보를 긴 와이어 같은 신경세포를 통해서 뇌에 전달한다. 우리의 눈의 뒤편을 막으로 감싸고 있는 감각 조직인 망막에는 수백만 개의 막대와 우볼 모양의 광센서가 있다. 광선은 각막 동공 소진계를 거쳐서 망막에 초점이 맞춰진다. 하지만 시각장애들은 생체 시기도 여전히 빛의 영향을 받는다. 놀라게도 많은 시각장애인이 시력을 잃었음에도 여전히 빛을 감지할 수가 있다. 글쎄요, 광센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상인은 대개 저녁에 잠에서 깨고 낮 동안에는 잠을 잔다. 쥐와 인간은 대부분 같은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는데 멜라노신도 그 중에 하나이다. 가시동선에서는 모든 무지개 색이 다 들어있다. 그런데 색마다 파장이 다르다. 색마다 이 색상들은 개별적으로 그리고 집합적으로 알아본다. 백색광으로 멜라노신이 단백질은 청색광에 민감하고 즉 색광에 가장 둔감하다. 정색광을 인식함으로써 활성화된 멜라노신은 어떤 빛이 있다는 신호를 내보낸다. 그러면 실제 시간과는 상관없이 우리 뇌는 지금 낮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반응한다. 밝기가 똑같은 전구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해보라. 하나는 청색이고 하나는 주황색이고 한밤중에 여러분이 주황색 전구를 켜면 초록색 원본 안에서 옵션이 작용하여 여러분의 뇌는 방 안에 있는 것을 알아본다. 만약에 청색 전구를 켜면 여러분의 청색 원뿔이 작동하여 방 안에 있는 같은 물건들을 볼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멜라노신 세포는 주황색 전구 불빛 아래서는 거의 작동하지 않아서 뇌에게 지금 밤이라고 말한다. 밤이래 청색과는 햇빛으로 인식된다. 그러므로 만약에 여러분 1시간 동안에 주황색 전구 불빛이 있더라도 여러분의 생체 시기는 크게 방해받았는데, 그러나 청색 전구 불빛 안에서 1시간을 보내면 여러분의 생체 시기는 아침이 된 것처럼 제일 설정이 된다. 계절이 바뀌고 낮의 길이가 달라짐에 따라서 생체 리듬은 일출과 일몰의 시간의 변화에 나타난다.
멜라노신에는 또 다른 독특한 특성이 있다. 빛이 하나에만 활성된다는 점이다. 이런 발견 덕분에 우리는 빛이 어떻게 건강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시작했다. 이제 우리는 건강을 좌우하는 빛의 양과 질, 지속기간에 대해서 더욱 잘 이해하게 되어졌다. 네요.